안녕하세요.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상당히 곤란받은 날이 됐어요. 오늘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이 내 삶을 거의 전투적으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일을 이렇게, 찾아서 생일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이 타향으로 떠도는 지가 지금 한 30년이 되다 보니까 누가 생일 챙겨줄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 생일이라는 그 개념을 전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아마 이번 달에가 내 생일이었던가 봐요. 근데 내 지인들이 아침에 일찍 그냥 와가지고 무조건 타라고 그래서 타고 어디 인근에 가서 무슨 비싼 횟집에 가서 거기에 식사를 하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내 생애에 처음으로 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 부끄러운 얘기일까? 내 생일 케이크를 놓고 이렇게 불을 꺼본 게 아마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처음인 것 같아. 근데 그런 걸 난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다 준비해갖고 왔기 때문에 가서 이제 연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보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핸드폰을 2개 가지고 써요. 왜냐면 하나는, 전적으로 이제 동영상 찍는데 그런 데만 쓰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검색하고 그러는데, 2개를 동시에 다 같이 올렸는데, 제가 이게 상당히 무식해가지고, 이 핸드폰, 소위 전자 시대에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인지 핸드폰이 한쪽이 먹통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 내가 이제 똑같은 것을 핸드폰 2개에다 다 올려놓고 이제 썼거든요. 근데 하나는 그게 안 나와요. 지금 현재도 안 나와서 이제 못 쓰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 한다고 지금까지 굉장히 고민을 해가면서 내 있는 지능을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건 안 되나 봐. 그래서 일단 포기하고 당장 내일 아침에 이제 방송할 것 때문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저 자식은 참 굉장히 이 삶을 구차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한 번도 내가 구차하다고 생각은 안 했고, 생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즐기고 그러는 것을 그냥 사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대회사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판공비를 제 사실 한 달 월급이 이제 판공비로 나오고, 또 월급은 나의 공장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할 때 3배가 넘는 돈이 월급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도 돈을 제가 안 썼어요. 안 쓰고 최대한 절약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경제적으로 이제 살았는데, 그때 회사에서 상당히 많이 왕따 당했죠. 근데 그 회사 사람들은 하는 짓이 뭐냐면 지금하고 달라서 그때는 구내 식당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인근에 있는 식당들이 아주 장사가 잘 됐죠. 거기 가서 이제 점심을 먹든지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게 아까워가지고 나 혼자 슬그머니 어디 뒷골목에 가서 라면집에 가서 라면 먹고 그렇게 살았거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8만 원 가지고 모자라더라고. 그게 그 사람들은 왜냐면 돈을 모자랄 수밖에 없어. 그것뿐 아니야. 어디 빠찡꾼가 거기도 가고 어디 회사 돈 땡겨가지고 주식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회사 구조가 공채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는 전부 다 특채야. 정권에서 누구 쓰라면 써야 되고, 군부, 박정희 쿠데타군 쓰라면 써야 되고, 이래가지고. 근데 사고를 치는 놈들이 누가 다 치냐면 특채를 들어온 사람들이 치거든. 그리고 공채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선 백이 없으니까 사고를 안 쳐.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실력이 없으니까 노력으로 이제 때우는 거죠. 그게 열심히 일했어요. 사실은 열심히 일했는데, 그때 나를 왕따 시키던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나와서 이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니까, 그때쯤 퇴직해가지고 수시로 찾아와서 무슨 보험을 들어달라, 무슨 책을 사달라,
세일즈맨으로 그 찾아와가지고 아주 내가 그때 애를 먹은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인생은 어느 한 시절에 그 아주 잘 나오고 즐거운 것 같지만 결국은 꾸준히 돈을 전략하고 정도로 사는 사람한테 져요, 다. 물론 그 중에서 잘된 사람은 나한테 안 찾아왔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만큼 잘 되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잘된 사람보다는 내가 보기엔 그 회사에서 아주 잘 나가던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전부 어디 거의 거렁뱅이 마냥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 나중에 짜증내고 그래가지고 교제를 단절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인생은 여하튼 그 부지런하게 살면 잡념도 없고 굉장히 건실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나는 사실은 그렇게 남들이 모범될 만한 그런 가정을 꾸린 것도 아니고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자본주의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본주의에서 그러면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한 번도 불만을 하고 한탄한 적이 없어요. 그때 현실에 만족하고 열심히 이제 살았죠.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침에 뉴스 보다 보니까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이제 처우 관계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불만이 굉장히 많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기업이 그 월급을 터무니없이 올려놔가지고 물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은 올라가야죠. 그렇지만 무슨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 월급이 3배, 4배 올라가고 그래도 매년 그 임금 투자하고 이게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요, 이게 한이 없어요. 그래서 본래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쓴 사람인데 자본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자본주의는 결국은 자본의 비대해서 노동자를 착취해가지고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칼 막스의 예단이 안 맞은 게 뭐냐면 만약에 자본주의가 자본가들이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저질렀다고 그러면 망하죠. 그 사회가 망할 수가 없죠. 노동자 폭동에서 이제 올라가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본가들의 과대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건전한 정권이 세금으로 환수하고 또 노동운동을 통해서 노사 간에 이제 이익 분배에 대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옛날의 노동운동이라는 건요, 그건 꼭 필요한 운동이고 어떤 면에서는 구국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노동운동을 보면 알카폰의 깽단에 들어갔던 그 사람 이름이 내 생각 안 나네. 알카폰의 수장하던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이 막 범죄를 저지르고 일부러 감옥에 가서 감옥 체험도 하고 이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노동운동을 거의 어떤 성공 단계에다 올려놨는데 그 사람 투쟁사를 보면 재밌는 게 은행에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그러니까 은행이 화이트 칼라들이라 아주 다루기도 쉽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노동조합 조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 이름이 내 생각이 안 나네. 알카폰의 누군가인데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그 사람이 거지들을 사거든요. 거지들을 사가지고 1달러도 아니고 몇 센트짜리 2센트 3센트짜리 이 돈을 그냥 거지들 수백 명 사가지고 주고 그 사람들이 은행 앞에가 쫙 줄을 서죠. 서가지고 이제 은행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나 통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럼 지금 은행에는 1센트든 10센트든 통장을 만들어 달라면 무조건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 주고 있는 사이에 이제 일반 고객들이 오면 거지들이 막 저를 비키라고 줄 서라고 그래가지고 밀어내고 또 이 사람들이 통장을 만들면 그 통장을 들고 가서 뒤에 가지고 또 줄을 선다 그래요. 서가지고 뒤에서 이제 신사들이 이제 일반 고객들이 와서 쓰면 저희들끼리 거기다 새치기 해서 넣어줘가지고 일반 고객이 은행 문 닫을 때까지 기다려도 이제 은행 일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미국은 법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돈 가지고 가서 은행에다 저축하고
또 잠시 1시간 후에 마음이 변해서 찾는다고 하는 건 법적으로 하등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금융노동조합 조직하는데 이제 성공을 하고, 국립극장 노동조합 조직하는데도 그 비슷한 사례로 거지들을 사가지고 막 옷을 더럽게 입고 당당하게 펴사가지고 쫙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영화가 뭐 나오면, 그 연극이 나오면,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거기서 막 깽판을 치니까 그 미국의 그 신사 숙녀들이 품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거지더라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떨어지니까 그 자동적으로 이제 극장이 이제 아주 개판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손 들어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그 알카포네 갱단 노동운동한테 이제 손들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유사한 형태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노동운동사를 보면 상당히 그 투쟁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노동운동에 있어서 비정규직. 이건 아주 못된 정책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리고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도 못된 고용, 방법이지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그렇게 월급을 차이나게 한다는 건 이게 어떤 면에서는 도둑놈 배짱이죠. 똑같은 일을, 어떤 면에서 일을 더 하잖아요, 비정규직이. 일을 더 시키고 월급을 적게 준다는 게 노동이라는 것은 균등해야죠. 균등한 조건에서 균등한 노동을 하고 정당한 그 월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먼저 들어갔다는 이유로, 백으로 들어갔든 뭘로 들어갔든 먼저 들어갔다는 이유로 정규직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는데 그 비정규직은 한 50만 원 받는다. 이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단결이 안 되고 정치의식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보통 5, 6배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노사 문제를 대기업에 다 주도해요. 그 중소기업은 아주 섹소리도 그나마 거기다 잘릴까봐 쩔쩔쩔 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 보고 기종 노동자라고 하나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 아들, 손자까지 대를 물려서 그 대기업에 이제 취직을 시켜주는 어떤 쉐어를 줘가지고 노동운동 임원들한테는 아들들 취직에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요, 이것은 완전히 기족 노동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타파돼야 되는데 정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부는요, 그게 사실상 깡패 조직이지 정부 조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깡패 조직이 계속 되어 오다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걸 좀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그 바로잡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깡패 조직이 어디까지 연계되냐면 정치권에 연계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야당이 기종 노동자들 편이거든요. 지금 야당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여당이 이제 기종 노동자들 편이고 거기서 이제 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국민도 고달프고 나라도 이제 결국은 이제 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6.25 기념일 즈음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이 국민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달라지지 않고는 이 나라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즐겁고 재밌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즐겁고 재밌게 사는 건요. 그게 꼭 무슨 술 마시고 헛소리하고 고스톱치만 그것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다른 나처럼 이렇게 사회 문제에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거두는 것도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이건 보람된 일이에요.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아무것도 아닌 나보고도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그보다 더 재밌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저하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우리나라가 참 멋있고 아주 행복한 나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한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